안녕하세요. 환경부 대변인실 비대협력 팀장입니다. 2020년 1월 1주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상권입니다. 조석훈 물이용기획과장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조석훈 물이용기획과장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조석훈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앞서 분야별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자 관련 정책 기술 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스마트 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과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워터코디, 워터닥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2쪽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를 포함한 44개 지자체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합니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에는 상수도 시설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를 인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미리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관은 그동안 반세척, 플러싱 등 내부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로 관내 유속이 빨라지거나 도로 공사로 인한 관 흔들림이 있으면 곧바로 가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정 내 수돗물 오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오염수가 배수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노후 상수도 관의 교체, 개량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질오염 방지가 의무화되었고 금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발맞춰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수돗물을 보다 획기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제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동 드레인은 행정구역 전국 3,601개 읍면동 중 약 50%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는 스마트 미터는 인력 검침 곤란지역, 대수용가, 사회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수용가의 약 10%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언급한 요소 기술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상소 사업은 전체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조 3,500억 원 규모로 국비는 8,764억 원입니다. 20년 국비 지원액은 3,816억 원입니다. 5페이지 파주시 사례입니다. 파주시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파주시가 총 66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워터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정내 수질을 검사해주는 워터코디, 옥내 배관 진단 세척 서비스를 진행하는 워터 닥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접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음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3쪽입니다. 환경부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주요 기술별 설계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정책 기술 토론회를 지자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관련 기술에 관심 있는 업체 등은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스마트 상수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강한지 기자님.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만드신다는 그 기본 계획에는 보통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거고 그 기본 계획이 생기고는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올 하반기부터 44개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워터코디, 워터닥터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용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주시는 건지, 신청을 해야 해주시는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기본 계획은 환경과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는 그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량계라든가 그 수압계, 그 다음에 자동 드레인 설비, 이러한 장치들이 어디에 설치돼야 할지를 결정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4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실시 계획을 하고 실제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만 워터 코디와 워터 닥터와 관련한 것은 그거는 그 지금 당장 즉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이후에 워터 코디나 워터 닥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줄게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44개 지자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쯤부터 파주시처럼 정보를 받아서 수돗물을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빠르면 올 말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대일량면 안성석. 파주시에서 지금 생수 판매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질이 이게 잘 돼가지고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주시 내에서 이 정각 후에 그 생수 판매량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이 파주 시민들이 수돗물 먹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 종각 후에 정확한 통계를 나와서 파주에 물 생산을 고치다 보니 물 판매량이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소물, 미끄러 먹고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죠. 일단 파주시에 대한 인식, 그간의 운영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게 그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는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먹는 생수 샘물에 대한 판매량 변화가 어떻게 이어진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일단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그 전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 이 워터 컷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 내에 가서 수돗물 수질을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워터 닥터는 옥내벽안 직접 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신문 김하연입니다. 내신문 기관입니다. 사실 이 관련된 브리핑 예전에도 좀 많이 해주셨긴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3페이지에 있는 그 자산관리 관련돼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이제 뭐 체계주의 관리 측에는 되게 좋은 의미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없던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산관리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 R&D 차원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적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지자체에 예산을 줄 때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보조율 형식을 띄고 주는데, 이번에 자산관리 시스템은 전액 국비로 지자체에 줘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산관리,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관이다 그러면은 관이 실제로 노후가 됐을 때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연수상으로 해서 그냥 감가상각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상 재산상 가치가 제로가 됐다 이러면은 개량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실제 자산에 대한 가치, 이게 진짜 노후가 됐는지,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그 내용은 예전에도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예. 그럼 이 지자체 그 예산 투입해서 그 매칭 펀드가 아니라 전액 복비를 한다는 얘기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럼 지금 어느 지자체에 투입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지자체인가요? 부산하고 지역별로 예, 곧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